안녕하세요. 캐나다 뉴스9 배하나입니다. 생생하고 거침없는 캐나다 소식 기다리셨다고요? 앞으로도 캐나다 뉴스9에서 전해드립니다. 갑작스러운 한국 출장으로 장시간 뉴스가 업로드되지 못했던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캐나다 기준금리가 4.5%에서 4.25%로 다시 인하되었는데요. 6월 5일, 7월 24일에 이어 세 번째 연속 금리 인하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앞서 8월 하나TV에서도 금융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 금리 추가 인하 가능성에 대해 보도한 바 있었는데요. 당시 캐나다 주요 신용조합 중 하나인 센트럴원의 예측에 의하면 지속적인 금리 인하로 2025년 10월에는 2.75%까지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도 함께 보도드렸습니다. 이번 금리 인하 발표에서 중앙은행 매클럼 총재는 예상대로 물가 상승률이 둔화될 경우 차후에도 추가로 금리 인하를 단행할 계획이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다음 기준금리 발표일은 10월 24일입니다. 전문가들은 연속되는 금리 인하가 관망세로 일관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캐나다가 외국인 입국 정책에 제한을 두는 상황이 여러 가지 지표로 발표되고 있는데요. 연방이민부 발표에 따르면 올 7월 5,800여 명의 외국인이 입국 거부 처분을 받았는데 이것은 2019년 이후 가장 큰 규모입니다. 연방이민부는 국민들은 통제 가능한 이민 시스템을 원하고 이에 따라 공정한 이민 정책을 위해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당국은 그동안 유학 허가에 비교적 관대했던 입장까지 바꾸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포용적인 이주 정책을 펴오던 트리도 정부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주거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임시 거주자 수를 줄이려는 시도로 일찌감치 분석되고 있었는데요. 갑작스러운 정책 변화에 유학생들은 물론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는 대학 측과 이민을 준비하고 있는 많은 관계자들도 무척 당혹스러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편 방문 비자 소지자도 캐나다 내에서 워킹 퍼밋 신청이 아예 막히는 등 전방위적인 압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는 한국에서 취재한 소식입니다. 전 세계의 현직 한인 정치인 100여 명이 함께한 제10차 세계 한인 정치인 포럼이 서울에서 8월 20일부터 4일간 개최되었습니다. 제외 한인 정치인들의 네트워크와 정체성 강화를 위해 개최되고 있는 이번 행사는 올해 역대 최대 규모로 14개국의 정치권에서 한국의 이름을 빛내고 있는 저명 정치인들이 참가했는데요. 특히 캐나다의 연아 마틴 상원의원이 이 협회의 회장직을 맡아 리더십을 더욱 빛냈습니다. 하나TV에서는 주최 측인 재외동포센터 김영근 센터장 및 캐나다 이승신 전 장관, 연아 마틴 상원의원과의 인터뷰를 진행했는데요. 차후 인터뷰 편집 방송을 통해 재외 한국인이 누릴 수 있는 다양한 혜택과 권리에 대해 보도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학기가 시작되면서 핸드폰 사용 금지와 관련해 구체적 지침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온주에서는 6학년까지는 교내에서 휴대전화 전원을 꺼두고 보이지 않는 곳에 보관해야 하고 7학년 이상은 수업 시간에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다는 지침이 발표되어 개학 전부터 교육부 장관이 적극적으로 이 사항들을 광고하기도 했고요. BC주의 경우 대부분 학군에서 초등학생들은 등교에서 학교까지 휴대전화 사용이 전면 금지되고 중고등학생의 경우 수업 시간 중에는 사용이 제한되며 쉬는 시간에만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지 언론 보도에 의하면 휴대폰을 수거한 후의 책임 등에 대해 교사들이 명확한 지침을 기다리고 있으며 이러다 보니 교사들마다 제한하는 기준이 다른 상황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에어캐나다가 조종사 파업으로 인한 결항 가능성을 예고하면서 항공권을 구입한 고객들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데요. 에어캐나다는 파업 대비책의 일환으로 9월 15일부터 23일 여정의 항공권을 구입한 고객들이 무료로 스케줄을 변경할 수 있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다만 정책과 서비스가 실시간으로 바뀌고 있으니 에어캐나다 홈페이지에서 반드시 확인하신 후 결정하셔야겠고요. 각 커뮤니티에서도 고객들의 항의가 이어지고 있지만 최악의 경우 조종사 노조는 9월 17일부터 파업에 돌입할 수 있어서 이용객들의 불안감이 고조되는 상황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8월 더운 여름 날씨에도 K-팝 열기가 뜨거웠는데요. 캐나다 플레이스에서는 K-팝 댄스 연대기라는 스트릿 댄스 행사가 열렸습니다. 김진아 기자 전해주시죠. 네, 이번 행사는 한국과 북미에서 활동하는 스트릿 댄서이자 댄스 디렉터인 레알리 씨가 기획했는데요. K-팝 아이돌의 시작인 H.O.T에서 엑소, 블랙핑크, 뉴진스에 이르기까지 연대기별 레파토리를 30여 명의 댄서들이 릴레이로 보여주었습니다.
밴쿠버 현지의 마마키시 댄스 아카데미를 주축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는 댄스 릴레이를 계속 따라오며 자리를 지키는 관객들도 많아 뜨거운 한류의 열기를 보여주었습니다. 네, 볼거리가 많았던 이 행사는 차후 하나TV 문화산책에서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밴쿠버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번 주부터 비시즈 우버이츠 배달료가 평균 $2 인상되었습니다. 이는 올해 봄 배달앱 노동자들의 최저시급이 $20.88, 즉 일반 최저임금보다 20% 높게 책정됐던 것이 반영된 내용으로 보이는데요. 결국 소비자들의 부담만 더 커진 상황입니다. 이외 간추린 한인 소식입니다. 밴쿠버 한인회에서는 8월 31일 한인사회의 다각적인 발전을 목표로 밴쿠버 주요 단체장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는데요. 화제로 소실되었던 한인회 간 보수 및 문화센터 건립 등 주요 현안과 비전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버나비 노스로드 비즈니스협회 최병화 회장과 BC 한인 실업인협회 한용 회장이 MOU를 체결하며 한인 비즈니스 커뮤니티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발판을 마련했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이상으로 9월 첫째 주 캐나다 뉴스 9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통해 더 다양한 소식들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